아는 의사 김원장입니다. 조원장입니다. 네, 오늘은 가을맞이. 오늘은 알레르기 비염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이게 뭐 사실 정말 막 구하는 병은 아니잖아요. 그렇긴 한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도 외부 강연 같은 거를 조금 이제 부탁받아서 가게 되면 소아과 다빈도 질문, 궁금하신 거 물어봐 주세요 하면은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는 질병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될까? 계속 귀찮고 좀 깔끔하게 안 났기 그쵸. 때문에 시작하면서부터 약간 초치는 내용이긴 한데, 누가 알레르기 비염을 내가 뿌리를 뽑아주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기꾼입니다. 알레르기 비염은 뿌리가 뽑히는 질환은 아니에요. 면역이 약해서 얘가 이렇게 알레르기가 생기나요? 뭐 아토피, 알레르기 비염 뭐 이런 거 있을 때 늘상 물어보시는 질문들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알레르기 질환들은 면역이 오히려 반대로 과반응할 때 더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걸 면역을 약하다고 할 수는 없고, 소아과 또 교과서에 나온 알레르기 행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는 음식물 알레르기, 아토피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주가 되다가 그게 이제 나이가 들면서 좀 줄어들어요. 뭐 우리 애기 아토피 어떻게 막 이제 막 울고 하시지만 사실 이제 그때 막 안심을 좀 시켜드리려고 하는 게 뭐 피크가 한 3돌, 뭐 두세 돌 경우로 해서 좀 줄어들고, 근데 이제 이게 알레르기 후유증이 좀 있는 사람이라면 성인까지 좀 발목을 잡는 거는 알레르기 비염이에요. 처방을 할 때 비염이라고 치면 정말 많은 비염들이 나와요. 뭐 혈관 운동성 비염, 감염성 비염, 뭐 알레르기 비염도 있고요. 비염은 코에 염증이 있는 상태, 뭐 감기에 걸려서 코 증상이 있어, 이거는 감염성 비염이 되는 거고요. 알레르기 비염은 특징적으로 더 과반응해서 나오는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증상은 뭐가 제일 심할까요? 콧물, 줄줄줄 흐르는 콧물이 좀 특징적이에요. 코 막힘, 재채기. 감기인데 왔는데도 정말 막 한번 제가 코 보려고 하면 막 계속 연거푸 막 재채기 하는 애들 있거든요. 그런 경우들은 알레르기 비염이 있는 상태에서 또 감기가 오고 뭐 이게 좀 반복되고 있는 상태일 수 있어요. 심한 경우 콧물이 막 이제 나오다 뒤로 막 넘어가요. 그러면서 이제 자다가 막 헉헉거리고 기침하고 콧물이 넘어가고, 그게 이제 부비동 염으로 또 번지는 경우가 있어요. 알레르기 비염이랑 부비동염을 같이 묶어서 보는 것도 많더라고요. 떼서 보기도 하지만 붙여서 보기도 한다. 유병률은 10에서 30%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느끼는 건 훨씬 많아요. 유병률을 판단하기가 정말 어려운 병인 게, 저희가 감기 걸려서 콧물약을 써도 비염 코드가 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알레르기 비염으로 또 분류가 좀 될 수도 있어요. 저희가 면역이 심한 편은 아닌데, 굳이 차이를 두자면은 연웅이는 약간 봄에 외출하고 오거나 그러면은 약간 눈 빨개지고 콧물 줄줄 나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건 있어요. 이게 약간 알러직한 거긴 한데, 뭐 음식 먹을 때 콧물 막 나고 뜨거운 거 먹거나 매운 거 먹으면 콧물이 엄청 나거든요. 근데 그거는 알레르기보다는 약간 혈관 운동성일 수 있어요. 아, 그런가? 네. 가려움이 심해. 네, 가려워할 때 많아요. 밤에. 밤에 히스타민 세포라는 것이 이제 항진이 되면 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영향이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면역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집에 어떤 위험 요소가 있는가? 위험 요소 첫 번째 볼까요? 무조건 가족력이에요. 천식, 뭐 비염, 아토피 이런 분들이 다 이제 우리 집에 있다 그러면은 조금 따라올 수가 있고요. 좀 이건 잔인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엄마의 흡연력. 호흡기 알레르기과 선생님들은 어떤 질환으로 와도 다 엄마 아빠 흡연력 물어보긴 해요. 교과서적으로 이게 연관이 딱 이제 비례해서 있는 게 아니다 그래도 없는 게 좋은 거죠. 소인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더 어그라베이션 시킬 수 있기 때문에 흡연력 중요하고요. 항생제의 이른 사용도 연관이 있다고 돼 있기는 해요. 6세 미만의 혈청 IgE라고 하는 그 세포가 증가돼 있을 수 있어요. 사실 6세 미만에서 이거를 보려면 피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왜 어렵냐면, 진단 기준에서 이게 이렇다라고 해서 알레르기 비염이라고 할 수 없고, 이게 안 올라갔다고 해서 알레르기 비염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정말 어렵죠. 소아 비염의 특징은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코를 못 풀고. 그렇지, 이게 정말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코 풀기가 안 되니까 킁킁거리고, 그걸로 재채기도 많이 하고 기침도 더 많이 발생이 되고, 뒤로 넘어가는 후비로 못 푸니까 제때 그런 게 생기면서
입천장을 가려워한다든지 혀를 계속 이렇게 네. 그런 특징들이 계속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런 양상이 있다 그러면은 사실은 조금 가능성이 있는 아이일 수 있는 거죠. 밤에 잘 때 수면의 질을 좀 떨어뜨리잖아요. 그러니까 낮에 막 졸려. 약간 삶의 질을 악순환시키는 과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게 소화비염의 굉장한 특징이고요. 뭐 학동기로 넘어간다 그러면 역시 공부할 때 좀 힘들 수 있겠죠. 심한 경우 그거를 구분한 게 이제 잠을 방해하는 거, 그 다음에 학교 생활이나 업무를 방해하는 거, 하루의 일상이 잘 안 되는 거, 그리고 뭔가 문제 행동을 그걸로 일으키는 거. 그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은 심한 케이스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한 케이스라고 진단을 하는 거는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는 뜻이야, 사실. 많이들 걱정하시는 것 중에 약을 이렇게 오래 먹어서 되나요? 막 이제 이런 거 얘기하시거든요. 물론 약이라는 거는 안 먹으면 좋긴 한데 필요하면 먹어야지. 편하려고 먹는 거예요. 왜? 나의 삶의 질을 올리려고 하는 거고, 특히나 성장기에 있는 친구들은 얘가 이것 때문에 힘들어서 학교 가서 공부도 잘 안 돼, 깊이 못 자면 또 이제 성장에 방해가 돼, 그런 거를 다 맞물려고 생각하면 최소한으로 쓰더라도 조금 편하게 만들어줘야죠. 진단 방법이 많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의사가 눈으로 보는 거예요. 데니 몰간 라인. 저도 좀 있긴 하거든요. 요렇게 눈 밑에 이런 주름. 눈도 계속 가렵고 비비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비벼서. 네, 요렇게 하고 알러직 샤이너. 그래서 눈 안에 이제 붓고 그래가지고 빨갛게 이렇게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약간 다크서클처럼 보이는 그런 것들이 있고, 3월, 9월 뭐 이럴 때 자기가 딱 반응하는 꽃가루 있거나 그러면은 완전 다 진짜 팬더처럼. 그런 친구들은 사실은 3월, 9월에만 심하면 딱 그 증상 오기 전에 좀 준비를 하고 있으면 훨씬 낫죠. 알러지 살루트라고 하는, 이제 코 가려우니까 애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살루트가 격리하는 거잖아요. 격리하듯이 이렇게 특징적인 부분.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증상들이 계속 있으면 또 여기에 이렇게 주름이 생겨요. 특징적인 모양으로 알아볼 수 있어요. 그런 증상들이 이제 여러 개가 다 겹치고 겹쳐서 나오는 아데노이드 페이스라고 해요. 턱이 짧고 입이 좀 벌어지고, 그리고 이제 눈 밑에 막 이런 그 라인들과 얼굴 모양이 변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증상으로. 병원에 왔을 때 이제 제가 보는 거는 내시경으로 코 안의 모습을 보면 또 굉장히 특징적인 모습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감염성 비염, 감기 걸려서 오는 비염일 때는 빨갛게 붓는다 그러면, 알레르기 비염은 약간 페일해, 창백해, 푸르스름하게 보일 때도 있고 많이 부어져, 땡땡땡. 알레르기 비염이 있는 애가 감기에 걸려서 왔어. 이런 경우에는 좀 이제 뭐 열도 끝나고 감기 나아질 때 됐는데 모양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 번 더 보시는 게 좋아요. 알레르기 결막염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눈을 까서 보면은 안에 이제 자갈처럼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거 다 사실 집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눈 좀 까서 봐도 되고, 집에서 한번 그런 것들은 좀 보셔도 돼요. 애매하면 당연히 병원에 오셔서 보시면 되고요. 귀로 막 콧물 심하게 넘어가는 경우에는, 후비루가 심한 경우에는 입을 보려고 하면 뒤에 막 이제 콧물이 커튼처럼 쭉 이렇게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도 병원에서 보실 수 있는 어떤 임상적인 모습들입니다. 알러지라는 게 어쨌든 그 정도의 차이기 때문에 이제 적절한 수준에서 반응을 하는 거는 이제 괜찮은 건데, 이제 아주 과반응을 하는 거나 이런 거를 이제 질병의 영역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아이가 알레르기 비염인가요? 라고 진단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거는 병력 청취예요. 뭐 계절 중에 어떨 때 어땠고 가족력이 있는지 그런 것들 먼저 보고 증상을 보는 거죠. 막 누런 콧물이다 그러면은 알레르기 비염의 1번으로 생각하시기 좀 어려워요. 열이 나고 뭐 그랬는데 얘가 알레르기 비염인가요? 그럼 좀 어렵지. 사실 감염이 먼저일 수 있죠. 발열이나 다른 감염의 사인이 없는데 줄줄줄 물처럼 나오는 콧물이나 뭐 눈 가려움증, 코 가려움증 이런 거 동반을 하고 냄새 잘 못 맡고 그런 증상이 있으면은 또 얘는 좀 알레르기에 가깝겠구나 머리에 생각을 하는 거고, 여러 가지 얼굴의 모양과 비점막 소견 이런 거를 보면서 점점점 이제 확신을 할 수가 있어요. 호상구라고 하는 세포도 알레르기랑 관련된 세포인데, 걔도 역시나 비슷한 이유로 올라가 있어도 딴 것 때문일 수도 있고, 왠지 이렇게 되면서 피 검사로 하는 거는 사실은 조금 참조사항. 참조사항이고 연구적인 목적이 조금 더 있고요.
비즉 도말 검사라는 게 있어요. 코 안쪽을 우리 왜 코로나 검사하듯이 찔러가지고 거기서 이제 나오는 거에서 호상부 배분율이 10% 이상이면은 비정상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좀 그런 게 한 군데서만 해서는 정확도가 떨어져. 여러 군데를 찔러야 되고 그리고 한쪽에 또 모여 있을 수가 있다. 우리 애가 단순히 알레르기 비염일까요를 보려고 한다 그러면은 이런 검사들은 사실 너무 결과에 비해서 과하다는 느낌이 있어요. 스킨에다가 하는 피부 검사가 있거든요. 그거나 아니면 마스트라고 해서 특별한 항원에 반응하는지 보는 검사가 있는데 요거는 많이 해요. 요거를 하는 의미는 내가 특정 항원에 반응을 해서 나오는 알레르기 증상이면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궁금해서 검사를 하셨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막 실망을 하세요. 아씨, 이거 아무것도 안 나올 거면 왜 했지? 근데 좋은 거지. 네, 좋은 거죠. 피하고 살 게 없다는 거니까. 마스트를 했는데 정말 막 수십 가지가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가장 나를 힘들게 하는 게 뭔가를 좀 우선순위를 정해서 치료를 면역 치료로 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꽃가루 지도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꽃가루에 반응하는 게 있다 그러면은 그 계절에 앞서서 조금 준비할 수 있어요. 난 그런 거는 의미가 있어. 비염 얘기는 아닌데 반려동물 드리기 전에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또 무서운 경우가 뭔지 알아? 드리고 감작이 돼서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정말 잔인하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한 번도 이 아이가 고양이에 노출된 적이 없어. 만난 적이 없으니까 몸에서도 내가 얘를 적으로 인식을 할지 말지를 정하지 않고 있다가 고양이를 만났는데 얘는 내 몸에선 적이다. 그때부터 막 항체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얘도 나의 식구야. 이런 경우에는 그 면역 주사하면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1번은 일단은 환경 관리. 원인 물질, 내가 아까 특정 항원에 반응하는 것 같다 그러면 걔를 안 만나는 게 1번입니다. 악화 물질 제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담배 같은 것들에 의해서 더 자극이 될 수가 있으니까 카페 이런 거. 카페 그런 것들 좀 피할 수 있게. 대기 오염. 책에는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 대기 오염 걱정 안 할 수 있을까? 뉴질랜드 같은 데로 가서 그것도 굉장히 가능성. 뉴질랜드 갔는데도 있으면 어떡해. 어쩔 수 없지. 뭐 계절성이면 마스크 좀 쓰신다거나 그것도 좀 그쵸. 도움이 될 수 있고. 맞아요. 봄, 가을에 뭐 외출하기 전에 뭐 마스크 쓰고 갔다 오고 갔다 와서 얼른 빨리 씻고 몸에 남은 것들이 많지 않게. 약물 치료는 사실은 이게 제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건데 항히스타민제가 어쨌든 트리트먼트 오브 초이스예요. 가려움이나 콧물 줄줄 나는 데는 조금 더 효과적인데 이 막힘에는 사실은 조금 좀 떨어져요. 정말 막힘이 좀 너무 힘들다 할 때는 약물이 조금 코 혈관 수축제로 더 넘어갈 때가 있는데 이게 또 약간 아이러니하게 코혈관 수축제는 또 오래 쓰진 않아요. 심하게 막혀서 못 자거나 이럴 때는 좀 단기간에 쓰시는 게 좋고 엄마한테 요거는 짧게 쓰고 끝내는 약이니까 그 다음부터는 관리를 좀 더 집중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긴 해요. 밤에 한 알씩 먹는 거 있거든요. 류코트리엔 그 수용체 기량제 몬테르카스트 염증 반응을 줄여주는 거고 이거는 좀 안전해요 사실. 그래서 증상이 심하지 않을 때 아까 제가 왜 어떤 기간에 내가 심해지는 것 같아 그러면은 그 기간 앞에 조금 깔아먹고 있으면 심하게 가는 거를 좀 막아주고요. 혈관 수축제를 쓸 때는 일단 급한 거 막아놓고 얘를 조금 더 연장해서 먹이면서 좋아졌어도 좀 잘 자도 나머지 코 안에 일어나고 있는 염증 반응들을 좀 낮춰주는 의미로 다 나았지만 좀 더 유지하세요를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훨씬 더 편하게 넘어가실 수가 있어요. 필요 없는 걸 괜히 줘서 의사가 좋을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큼 하자고 한 거는 조금 따라가 주시는 게 좋아요. 나잘 스프레이 뿌리기도 하거든요. 얘도 조금 한번 뿌리면 그래도 미니멈 2주 정도는 뿌리라고 설명을 드리는 게 안쪽에 있는 그 염증 반응을 좀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나잘 스프레이가 대부분 스테로이드를 좀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부 반응이 또 좀 있어요. 대를 위한 소의 희생. 스테로이드라는 것이 항상 잘 쓰면은 영약이고 너무 과하지 않으면 되거든요. 권하는 정도는 쓰셔도 됩니다. 너무 어린 아이들은 뿌릴 때 좀 거부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누면 좀 아프고 이렇게 약간 바깥쪽 살짝 숙인 상태에서 그래서 막 이제 코 이렇게 잡아가지고 막 이렇게 넣으면은
이제 서로 스트레스예요. 막 울다가 막 코 더 붓고 막 이러니까 팁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쓰시면은 조금 더 편하게 넘어갈 수 있을 거예요. 면역 치료를 하는 방법은 있어요. 그거는 고민이 또 필요해. 여러 개 항원이 너무 많이 나와. 그러면은 대학병원에 가셔서 주사 면역 치료 중에 한 달에 한 번씩 맞으면서 나의 그 알레르기 감작을 좀 낮추는 거죠. 고양이, 개 이런 것들은 아직은 다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고요. 주사 면역 치료는 사실은 주사 맞고 병원에서 관찰도 하고 와야 되고 계속 노출을 좀 시켜서 하는 거니까 갑자기 알레르기 반응이 나오면은 그거에 대처를 하려면 이제 좀 인력도 있어야 되고, 네, 그러니까 아직은 대부분 대학병원에서 하거든요. 로컬에서 많이 하고 있는 면역 치료 중에 하나는 진먼지 진드기만 나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성인도 그렇고 진먼지 진드기에 반응하는 면역 치료는 그 혀에 넣어서 설화 면역 치료 먹는 걸로 하는 게 있어요. 검사를 했는데 요것만 딱 나오면 되게 반가워요. 너의 증상을 조금 더 궁극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물론 기간은 주사든 이 설화 면역 치료든 면역 치료는 그래도 한 2-3년 짧아도 길게는 5년도 보시고요.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 먹는 거는 조금 어린아이들도 할 수가 있으니까 만 6세 지난 애들은 좀 권장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주사 면역 치료는 매달 가서 주사를 맞아야 되잖아요. 성인 돼서 아예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내과 선생님은 되게 이제 성인이 돼서 자기가 주사 면역 치료를 하셨는데 자기의 삶은 이거를 하기 전과 후로 나뉜다고 하시거든요. 그러실 수 있지. 숨을 이렇게 쉴 수가 있어? 막 이렇게 느껴가지고 본인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신 내과 선생님이 있어요. 만 10세 이상의 청소년기를 바라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엄마한테 혹시 알레르기 검사 한번 해보셨어요? 하면은 에이 뭐 이거는 해결이 안 되는 거니까 하고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좀 컸으니까 그럴 때는 피 검사 한번 해봐가지고 내가 정말 반응하는 게 있다 그러면 그 나이 되면 조금 궁극적인 치료로 고민해봐도 되는 나이죠. 수술이라는 게 역시나 이걸로 완치를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왜 하느냐? 너무 힘들어서 하는 거예요. 증상을 좀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수술을 한다고 약을 안 먹을 수 있냐? 그렇지 않아요. 막혀있는 게 너무 심해서 진짜 당장 이제 너무 삶의 질이 떨어진다 그러면 공간적으로 조금 넓혀주기 위해 하는 거죠.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가 비중격이 되게 많이 망개돼 있거나 내지는 뭐 용종이 생겼다거나 안쪽에 그러면은 너무 숨쉬기 힘들고 많이 하는 수술 중에 이제 아데노이드 커져서 눌려서 이제 자기 힘들거나 그런 게 있으면은 구조적인 거는 제거를 해주면은 조금 더 편해지긴 하죠. 정말 소아에서는 비염으로 수술은 잘 그렇게 권하진 않더라고요. 정말 하다 안 되면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서 성인이 돼서 좀 고려하시는 경우들이 생기고 비염으로 수술할까지 가는 케이스는 거의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어때요? 막 씻어내는 거? 씻어내는 거 잘 수 있겠는가가 문제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애들 같은 경우에는 꼭 이렇게 통과해서 관료형 세척이 아니더라도 뿌려서 세척해서 그냥 주르륵 이렇게 한쪽에서 나올 수 있게 하는 거라도 하면 훨씬 삶의 질은 낫죠. 그리고 부비동염으로 넘어가는 것도 좀 예방해 줄 수 있고. 그러려니 하고 넘기실 필요는 없습니다. 병원에 오셔서 같이 상의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알레르기 비염 물론 유병률이 굉장히 높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만 고민하다가 애들도 너무 힘들고 할 수 있으니까 병원에 방문하셔서 같이 상의해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동네병원 아는 의사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